승꾸락장입니다. 오늘 가방을 한번 보여드리겠습니다. 뽀글이 실로 만드는 굉장히 뽁닥뽁닥하고 포근포근한 겨울에 아주 잘 어울리는 이런 뽀글이 실을 이용해서 한번 가방을 만들어 봤고요. 굉장히 수납력이 좋습니다. 바닥은 이렇게 시중에 나와 있는 가방 바닥을 이용해서 조금 더 빠르게 뜨실 수 있습니다. 그리고 형태를 잘 잡아주고요. 요거는 가죽 스트랩을 이용해서 우드볼이랑 해서 이런 식의 역할을 합니다. 굉장히 귀여워요. 자, 이런 겨울철에 어울리는 이런 가방을 한번 만들어 보겠습니다. 컬러, 세 가지 컬러가 다 예쁘죠? 실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요즘 인기 상한가죠? 이런 겨울 뽀글이 실, 굉장히 포근하고 뽁닥뽁닥한 셜리라고 하는 실입니다. 컬러 번호는 755번이고요. 이 실을 두 볼을 사용할 거예요. 그리고 기타 부자재로 이 가방에 조임건으로 쓰기 위해서 이런 둥근 가죽끈을 60cm 정도 준비했습니다. 그리고 스트링, 조임 스트링의 장식용으로 이 가죽끈이 들어갈 수 있는 우드볼입니다. 뽀글이 실 같은 경우는 굉장히 따뜻한 느낌의 실인데 코가 잘 안 보이는 단점이 있죠. 그래서 바닥은 아무래도 부자재를 사용하시는 게 좋을 것 같아요. 이렇게 구멍이 46개 뚫려 있는 가죽 바닥입니다. 자, 이 가죽 바닥을 이용할 거고요. 바늘은 여기 8호 바늘과 6호 바늘. 기본으로 뜨는 바늘은 8호 바늘이고요. 6호 바늘은 여기 가방 바닥에 코를 주울 때 사용할 거예요. 왜냐하면 요 8호 바늘은 구멍에 들어가질 않아요. 그래서 요 두 가지 사이즈의 바늘을 이용하겠습니다. 가죽 바닥은요, 이렇게 두 장이 한 세트입니다. 이게 두 개가 아니라 하나는 이렇게 있는데 요게 이제 가방에 바깥으로 나가는 부분, 요게 안쪽으로 들어가는 부분이거든요. 이 두 개는 이제 약간 지지대 역할을 해주는 요렇게 겹으로 사용하는 게 한 쌍 가방 바닥 하나입니다. 이게. 그리고요, 저는 요렇게 끝이 이제 이 부분이고 여기 안쪽이에요. 근데 뜨는 방향에 따라서 틀이 좀 더 보슬보슬하게 나오는 부분이 끝보다 안쪽이 보슬보슬하게 나옵니다. 왜냐하면 코에다가 바늘을 찔러서 실을 끌어오는 순간에 이 뽀글뽀글이가 다 빠져나오질 않아요. 그러다 보니까 앞쪽보다 뒤쪽이 털이 더 보슬보슬합니다. 그래서 바닥에 안쪽을 보고 뜨시는 게 좋아요. 그래서 끝이 이곳이고요. 바닥 안쪽은 이곳입니다. 그래서 여기다가 이것을 보고서 뜰 거고요. 6호 바늘을 이용합니다. 그리고 안쪽에서 실을 뽑아서 쓰시면 되고요. 두 겹을 이용하겠습니다. 두 겹으로 뜰 거고요. 그리고 여기 제가 7군데에다가 마킹을 해놨네요. 물론 뜨시면서 카운트 하시면서 코늘림을 해주셔도 되는데 이게 처음 이제 시작하는 코를 잡을 때는 코가 잘 보이지 않아 가지고 헷갈리는 경우가 있어요. 그래서 아예 7군데에다가 표시를 해놨습니다. 이 간격은요 총 46호인데 똑같이 7등분이 안 되거든요. 그래서 여기는 6코를 가고 이렇게 표시해 놓고요. 여기는 5코 가고 표시, 그리고 6코 표시하고 5코 표시하고 다시 6코 표시하고 그 다음에는 6코가 됩니다. 둘, 넷, 여섯. 여기 두 군데는 6코 간격으로 됐고요. 나머지는 5코, 6코, 5코, 6코, 5코 이렇게 됩니다. 그래서 총 7군데에다가 표시를 해놨어요. 이 표시한 곳에서 코 늘림을 하겠습니다. 그리고 6코 바늘을 이용할 거고요. 우리는 더 예쁘게 하기 위해서 안쪽 면을 바라보고 뜨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매듭코, 시작코를 하나 만듭니다. 그냥 어떤 곳에서 시작하셔도 괜찮아요. 이렇게 바늘 넣어서 자, 이렇게 하면 첫 번째 코가 만들어졌습니다. 여기 보슬보슬 털이 달려 있어도 요 심지실이 보여요. 이렇게 심지실이 보입니다. 그래서 첫 번째 코에
표시할게요. 자, 이렇게 보입니다. 첫 번째 코입니다. 조금 느슨하게 해주세요. 나중에 코를 바늘을 넣기가 좋아요. 이렇게 해서 바늘 뺄 때 한 가닥이 뽑힐 수 있으니까요. 항상 확인하세요. 그 다음 조금 길게 뽑으세요. 자, 이제 요 마킹한 곳, 이곳에서는 2번 하겠습니다. 자, 이렇게 합니다. 자, 위에서 코를 한번 볼게요. 자, 이렇게 보면 심지실이 가면서 코가 보이죠? 이렇게 보입니다. 이렇게 V 모양으로 가는 거. 자, 일단 이렇게 코를 잡았을 때는 코가 잘 보입니다. 자, 그리고 이제 그대로 해서 다시 이 표시해 놓은 곳에서 항상 2번씩 해주세요. 자, 그래서 표시한 곳에서 2번씩 하게 되면 총 53코가 나옵니다. 자, 여러분들 이 방법으로 떠가지고 오시면 됩니다. 다만 조금 느슨하게 하시라는 거. 표시해 놓은 곳에 빼뜨기 합니다. 자, 그리고 바늘을 바꿀게요. 자, 지금부터는 그대로 짧은뜨기 하시면 되는데 여기 이렇게 뽀글이를 이렇게 젖히면요 코가 보입니다. 자, 이렇게 보입니다. 그리고 2번째, 그리고 이 V코와 V코 사이는 만지면 매듭이 이렇게 만져집니다. 그리고 코가 있는 곳은 쏙 들어가는 느낌이 있어요. 이렇게 만져보시면 그 다음에 코와 코 연결 사이, 코와 그 다음 코와 연결 부분은 손으로 만지면 매듭이 느껴집니다. 그래서 만약에 코가 보이지 않을 때도 이렇게 감각적으로 쏙 들어가는 부분이 코라는 거를 이렇게 금방 캐치를 할 수가 있어요. 자, 여기서부터 그대로 코마다. 자, 우리는 8호를 쓰기 때문에 여기서 코를 주울 때 조금 느슨하게 주우라고 제가 말씀드렸죠. 그 다음 첫 번째 코 표시를 하고요. 지금부터 몸통은 그대로 회오리뜨기로 뜹니다. 기둥샷을 하지 않았어요. 제일 첫 번째 했던 곳 빼뜨기를 한 다음에 바로 뜯습니다. 코를 주울 때 6호 바늘로 뜨기 때문에요. 6호 바늘에 유경만큼 뜨시게 되면 8호 바늘이 잘 들어가지 않으니까 코 잡을 때, 맨 처음에 코를 잡을 때 조금 느슨하게 하시는 게 좋습니다.
몸통 부분을 뜨실 때도, 파루 바늘로 뜨실 때도 너무 빡빡하게 하면 이 뽀글이도 살지 않아요. 그러니까 이 부분도 조금은 평소보다 참 한 50% 정도는 조금 느슨하게 뜨는 기분으로 떠주시면 이 뽀글이도 더 잘 살고요. 자, 여기는 그냥 1단에서는 이렇게 코가 잘 보여요. 이런 겨울 틀실을 이용해서 뜰 때는 어떻게 보면 단점이기도 한데요. 코가 잘 안 보이는 게. 근데 아주 초보분들이 약간 땀이 고르지 않게 떠도 티가 나지 않아요. 그래서 뭐 고수분들과 초보분들의 뜨개의 차이가 그다지 나지 않는 또 그런 장점이 있습니다. 그리고 1단, 2단 요 처음에만 조금 감각적으로 캐치하시는 게 조금 어려우실 수 있는데 한두 단을 뜨시다 보면 금방 캐치가 됩니다. 손의 감각으로도 가능하고요. 이렇게 손의 감각, 코를 만져보고 코와 코 사이가 연결되어 있는 부분을 만져보면 확연히 차이가 나거든요. 그래서 눈에 보이지 않아도 뜨실 수가 있습니다. 자, 이렇게 보이거든요. 자, 여기서 이렇게 보이면 V코 부분은 손으로 만지면 납작하고요. V코, 코와 코가 걸려있는 부분을 만지면 딱 매듭이 느껴지거든요. 그 다음 단에 코를 찾아서 뜨시기에도 조금 느슨하게 뜨시는 게 좋습니다. 자, 여기서 이제 한 바퀴 돌아왔는데요. 계속 회오리처럼 뜰 거라 그대로 첫 번째 코에다가 계속 연속적으로 짧은뜨기 합니다. 첫 번째 코 지금부터는 이제 표시를 해 놓으시는데요. 자, 여기서 첫 번째 코 해놓고요. 그대로 올라가면 됩니다. 그대로 뜨시면 됩니다. 기둥 샀을 필요 없고요. 자, 그 다음 코 첫 번째 코는 자, 그냥 잘 안 보이면요. 요렇게 손으로 만져보면 오목한 데가 있어요. 그러면 그 오목한 데 옆에 매듭이 있습니다. 그러면 그 매듭 부분을 잡고 짧은뜨기를 하시면 되고요. 그 다음 매듭으로 넘어가면 됩니다. 그 다음 매듭으로 넘어가고 그 앞쪽에 바늘을 넣으시면 바로 코가 됩니다. 그리고 그 다음 매듭으로 넘어가면서 손으로 이렇게 만지면요 매듭이 느껴지거든요. 그 다음 매듭으로 넘어가면서 이렇게 넣으면 코에다가 바늘이 걸려요. 근데 이것을 코를 일일이 다 확인하면서 하시기에는 너무 시간도 많이 걸리고요. 그래서 몇 단만 떠보시면 이렇게 지금 코는 보이거든요. 이렇게. 자, 이렇게 젖혀가지고 코를 보시면서 뜨셔도 되고요. 쭉 감각적으로 시각, 촉각, 감각 동원해가지고 뜨시면 됩니다. 이렇게 보이는데요. 손으로 만지면 이 코 있는 부분은 납작하게 느껴지고요. 코와 코가 연결되어 있는 부분은 매듭으로 느껴지거든요. 그래서 코가 안 보일 때도 매듭으로 느껴지는 부분을 잡고 그 앞쪽에다 바늘을 넣으시면 코로 바로 들어갑니다. 이렇게 안 보이더라도 그 다음 매듭으로 넘어갑니다. 이렇게 손으로 이렇게 손으로 조물조물하면 그 다음 매듭이 느껴져요. 그럼 그 앞쪽에 넣어주시면 바로 코에 걸립니다. 이렇게 요 코에 그 다음 다시 그 다음 매듭으로 넘어갑니다. 넘어가고 그 앞쪽에 넣어주시면
지금 코는 보이지 않지만 바로 코가 걸리는 거예요. 이렇게. 그래서 얼마든지 뜨실 수가 있어요. 그 다음 매듭으로 넘어갑니다. 규칙적으로 매듭이 나올 거니까요. 실이 뭉쳐서 느껴지는 매듭이랑은 다르게 느껴지거든요. 그 다음 매듭이 여기입니다. 그러면 그 앞쪽에 넣어주시면 돼요. 이렇게 하면 조금 속도감 있게 뜨실 수가 있어요. 매듭을 잡고 이동한다고 생각하시면 돼요. 매듭이란 얘기는 코와 코가 연결되어 있는 부분입니다. 자, 다시 한번 코를 확인해 볼게요. 나는 감각적으로 도저히 모르겠다 하시는 부분은 자, 이렇게 뽀글이를 이렇게 젖히면 이렇게 코 하나 있고 그 다음 코 있고 이렇게 있죠. 이렇게 해서 떠주셔도 됩니다. 이렇게 본인이 좀 편하게 느껴진다 하는 부분으로 뜨시면 됩니다. 저는 이렇게 감각적으로 잡고 하는 게 조금 속도를 내기가 좋아서요. 그냥 코 보지 않고 감각적으로 매듭을 딱 잡고 이렇게 그 앞쪽에다 바늘을 넣는 기분으로 하시면 돼요. 그 다음 매듭, 자, 그 다음, 자, 요렇게 중지죠. 중지와 엄지를 가지고 이렇게 만져보면 매듭이 규칙적으로 나타납니다. 이렇게 다 뜨시고요. 그 다음에 이제 어쩌다가 한 번씩 자, 이렇게 다 뜨신다면 또 코를 헤아릴 때도 내가 이 코가 정확하게 53코가 맞는지 안 맞는지를 코를 보고 헤아리셔도 되고요. 코를 보셔도 뭐 헤아리실 수는 있지만 저는 이렇게 그냥 감각으로 이렇게 오목오목하게 들어간 부분이 코거든요. 하나, 둘, 셋, 넷 이렇게 해서 헤아리면 정확하게 헤아릴 수가 있어요. 오히려 저는 코를 보는 게 더 조금 헷갈리는 것 같아요. 왜냐하면 이 뽀글이가 빠져나온 부분, 안 빠져나온 부분 있어가지고 좀 헷갈릴 수 있는데 이렇게 만져보면 코 있는 부분은 오목하고요. 코와 코 연결 부분은 매듭이거든요. 그래서 그 매듭을 헤아리셔도 되고 오목한 부분을 헤아리셔도 코수를 카운트할 수가 있어요. 이렇게 해서 쭉 뜨면 됩니다. 약 17cm 정도 높이는 그 정도로 뜨시면 됩니다. 뜨고 싶은데 코가 안 보여서 이제 그런 걱정은 한두 단만 떠보면은 금방 우리 또 이 손의 감각으로는 우리 한국 사람들이 감각이 좋으시잖아요. 그래서 감각적으로 얼마든지 뜨실 수가 있습니다. 다른 부분은 뭐 신경 쓸 부분이 없어요. 그대로 원통으로 또 올라갑니다. 17cm 정도 뜨겠습니다. 요 시작 부분에 여기 마크는 여기 하나 그냥 그대로 꽂아 놓으세요. 그리고 한 바퀴 돌아서 그대로 빼뜨기 없이 그대로 회오리처럼 그대로 뜰 거거든요. 그래서 계속해서 이렇게 매듭을 만져가면서 떠주시면 됩니다. 단수를 측정하기는 조금 어렵잖아요. 그래서 저는 길이를 이용해서 하겠습니다. 16cm 정도 떴습니다. 맨 처음에 시작했던 코를 표시를 해 놓은 다음에 여기 지금 이렇게 겉면을 보면요. 뜨는 방향이 살짝 이렇게 휘어집니다. 영상에서는 보이실지 모르겠는데요. 약간 옆으로 오른쪽 상향을 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여기서 시작을 했다면 그 라인 따라 쭉 가면 여기가 이제 끝나는 곳이에요. 우리는 계속 회오리 뜨기를 했기 때문에 여기서 한 코를 줄여줄 거예요. 우리는 총 53코고요. 52코로 만들겠습니다. 자, 이렇게 해서 이제 빼뜨기로 전체 높이를 이제 마감을 했고요. 여기서 이제 구멍을 만들 건데 구멍의 개수는 총 12개를 만들 생각이고요. 총 한 코가 줄어서 52코거든요. 그래서 구멍은 12개를 만들 거고요. 똑같이 12개를 이제 코를 등분하기는 어렵잖아요. 그래서 짧은뜨기 3번 가고 구멍 하나 만들고 3번 가고 구멍 하나 만들고 그 다음에 4번을 가고 구멍 하나 만들고 그래서 3, 3, 3,
3, 3, 4의 조합으로 4번을 반복하겠습니다. 그렇게 되면 총 52코가 나옵니다. 자, 이번엔 시작코를 반드시 구분을 해주셔야 돼요. 지금까지는 회오리 뜨기로 했지만, 자, 시작코를 구분하겠습니다. 기둥사슬 하나 해주고요. 기둥사슬 코로 착각하지 마시고요. 방금 했던, 자, 여기 방금 했던 코, 빼뜨기 됐던 그 코가 첫 번째 코죠. 자, 여기서 첫 번째 코 표시를 반드시 해주세요. 바로 보이죠, 여기? 이곳에 마킹을 하겠습니다. 자, 짧은뜨기 한 번 했죠. 그 다음 두 번째, 세 번째, 그리고 구멍 하나 만듭니다. 사슬 하나, 한 코 건너갑니다. 그리고 다시 짧은뜨기 3번 합니다. 한 번, 그 다음 코에 2번, 그 다음 코 3번. 자, 짧은뜨기 3번 하고 다시 구멍 하나 만들고요. 사슬 하나 하고 하는 대신에 한 코 건너서 그 다음 코. 이렇게 촉감으로 매듭이 있으면 돼요. 매듭을 하나 건너간다고 생각하시면 돼요. 자, 여기서 3코 짧은뜨기 3번, 사슬 하나, 짧은뜨기 3번, 사슬 하나. 그 다음은 짧은뜨기 4번입니다. 자, 한 번 했어요. 그 다음 둘, 셋, 넷. 자, 그리고 사슬 하나. 자, 요 세트로 이제 반복을 하면 돼요. 자, 3, 3, 4. 요 세트로 가면 됩니다. 한 코 건너갑니다. 사슬을 하게 되면 한 코 건너가야겠죠? 한 코 건너서 3번 합니다. 3번. 다시 사슬 하나. 다시 3번 합니다. 한 코 건너가야죠? 하나, 둘, 셋. 3, 3. 그 다음은 이제 4. 사슬 하나 하시고 한 코 건너서 그 다음에는 짧은뜨기 4번 합니다. 하나, 둘, 셋, 넷. 3, 3, 4. 두 세트가 반복이 됐죠? 그 다음 다시 사슬 하나, 한 코 건너고 3번 합니다. 다시 사슬 하나, 하나, 둘, 셋. 사슬 하나, 그 다음 이제 4번 할 차례죠? 한 코 건너갑니다. 네. 짧은뜨기 4번 했습니다. 사슬 하나, 이번엔 다시 3, 3으로 가겠죠? 둘, 셋. 그리고 사슬 하나, 한 코 건너서 다시 3번. 둘, 셋. 다시 사슬 하나, 한 코 건너서 이번에는 4번 할 차례죠? 4번. 하나, 둘, 셋, 4번 하게 되면요. 한 코가 남습니다. 한 코. 요것은 이제 사슬을 만들어야죠. 구멍을. 자, 사슬 하나 하고 맨 처음에 첫 번째 코 표시해 놓은 곳에 빼뜨기 합니다. 자, 이렇게 빼뜨겠습니다. 자, 이제 12개의 구멍이 만들어졌어요. 자, 확인해 볼게요. 마지막 구멍 하나. 사슬을 너무 작게 하시면 안 돼요. 하나, 둘, 셋, 넷, 다섯, 여섯, 일곱, 여덟, 아홉. 갑자기 두더지 게임이 생각났어요. 열,
하나, 12. 자, 이렇게 해서 12개 만들었습니다. 자, 이제 한 단만, 마무리 단 한 단만 더 떠주시면 돼요. 이번 마무리는 그대로 짧은뜨기 한 단으로 뜨고요. 여기 사슬코가 있는 곳은, 요렇게 사슬코가 있는 곳은요, 그대로 그냥 요 구멍 속에다가 바늘 넣어서 짧은뜨기 해주시면 되고요. 여기 공간 지나서 그 다음 코가 애매하거든요. 근데 우리가 여기 사슬 공간 그 다음에 매듭이 하나 딱 느껴지고요. 손으로 이렇게 코가 시작되는 부분을 놓치시면 안 돼요. 여기 공간이고요. 그 다음 코가 바로 그 다음에 코가 이어지거든요. 그 다음 코가 여기 사슬 공간 넣고 나서 그 다음에 매듭이 하나 딱 느껴지고요. 그 다음에 코 이 부분을 살짝 놓치기가 쉬운데요. 공간과 공간 사이는 이제 짧은뜨기가 개수가 맞아야 되겠죠. 자, 이번에 그대로 사슬 하나 하고요. 기둥사슬 첫 번째 코부터 그대로 짧은뜨기 합니다. 근데 이렇게 이런 뽀글이실 같은 경우에 장점이 조금 코가 틀려도 삐뚤어져도 티가 나지 않아요. 그래서 그냥 편하게 하시면 될 것 같아요. 너무 코수에 연연하지 않으셔도 될 것 같아요. 여기 이제 구멍 속에 했거든요. 구멍에 푹 찔러가지고 이제 그 다음 코에 연결되는 사슬코가 살짝 패스할 수가 있는데요. 요렇게 구멍에 넣고 나면 매듭 같은 게 하나 느껴지고요. 그 다음 공간에 요렇게 오목한데 이곳에 합니다. 그 다음 물론 이제 여러분들은 다 저랑 똑같진 않겠지만 코를 보고 하는 것보다 이렇게 만져서 촉감으로 하는 게 저는 조금 더 편해요. 좀 더 빠르게 하실 수 있고요. 그 다음에 공간의 짧은뜨기 그리고 자, 이렇게 해서 이제 끝까지 한 바퀴 뜨시면 돼요. 그대로. 자, 마지막까지 돌아왔어요. 그리고 첫 번째 했던 짧은뜨기 코 그대로 빼뜨기 해주시면 됩니다. 자, 이렇게 해서 끝이 났어요. 자, 여기가 안쪽으로 들어갈 부분이기 때문에요. 안쪽으로 쭉 감춰주시면 됩니다. 자, 이제 요것을 뒤집어 줄게요. 뒤집기 전에 이제 이 부분을 보시면 약간 그 사선 라인이 살짝 보이거든요. 요 사선 라인. 자, 요것이 또 좋으시면 이렇게 겉으로 하셔도 되고요. 이것을. 그러니까 저는 이제 뒤집겠습니다. 이렇게 생각하시기에 따라서 크게 차이가 없는 듯이 느껴지기도 하고요. 자, 이 부분은 뒤로 감춰 줄게요. 시작실이죠. 자, 이번에는 이제 조임끈에 장식할 수 있는 부분 이렇게 만들 거예요.
사슬 10개 합니다. 둘, 셋, 넷, 다섯, 여섯. 이런 뽀글이 실의 경우에 너무 쫀쫀하게 하시는 건 그다지 좋지 않아요. 너무 쫀쫀하게 하시다 보면 이 뽀글이들이 다 그 실 사이로 심지실 사이로 다 꼭꼭 숨어버려요. 자, 10개 사슬 했습니다. 기둥 사슬 하나 하고요. 그대로 짧은뜨기 할 거예요. 자, 코가 잘 보이지 않더라도 자, 방금 기둥 사슬 했고요. 요렇게 뽀글이를 펼쳐보면 코는 뭐 보이긴 합니다. 두 번째, 저는 이렇게 손으로 짚고 하는 게 훨씬 더 편하더라고요. 짧은뜨기 10번 합니다. 손으로 이렇게 집으면 사슬과 사슬이 연결되는 부위는 매듭으로 딱 촉감이 느껴지거든요. 그리고 납작한 곳에 바늘을 넣는다고 생각하시면 되고, 납작한 곳이 사슬이거든요. 이것을 막 코를 확인해 가지고 하는 게 조금 더 저는 더 까다롭더라고요. 자, 이렇게 10개 했습니다. 다시 사슬 하나, 편물 돌려서 다시 짧은뜨기 10번 합니다. 첫 번째 코를 놓치지 않도록 해주시고요. 자, 기둥 사슬을 이렇게 손으로 만져지면 만져져요. 그리고 매듭 하나 지나서 바로 첫 번째 코입니다. 그 다음 매듭 지나서 두 번째 코. 손으로 이렇게 만지면 매듭이 만져지면 그 다음 코로 이동하면 됩니다. 여덟, 아홉, 열. 사슬 하나. 그대로 한번 짧은뜨기 10번 뜹니다. 실 잘라주세요. 꿰매는 실 한 30cm 정도 남기고 자르겠습니다. 실 쭉 뽑아서요. 돗바늘에 끼워주세요. 요거를 이렇게 마주 잡고 감침질로 꿰매주시면 돼요. 코 이렇게 막 찾아서 하실 생각 안 하셔도 괜찮아요. 이 뽀글이 실의 장점은 조금 서툴러도 땀이 조금 들쭉날쭉해도 꿰매는 것도 마찬가지고 크게 티가 나지 않고요. 다만 꿰매 주실 때 혹시 이런 뽀글이를 뜨지 말고 뽀글이 실을 안 심지를 떠야 되겠죠. 여기 심지는 이렇게 만져보면 심지가 느껴집니다. 이렇게 심지를 뜨게 되면 이렇게 심지실을 떠주세요. 이렇게 마주보고 자, 이렇게 해서 왔다 갔다 하면서 앞뒤로 앞쪽에 편물, 뒤쪽에 편물. 자, 이렇게 한 다음에요. 이것을 가운데 오도록 딱 한 다음에 가운데를 다시 한번 박음질을 할 거예요. 자, 여기를 실은 여기 있고요. 딱 가운데 오게끔 여기가 가운데 오게끔 한 다음에 앞뒤로 앞에서 뒤로 넘어갔습니다. 이렇게
여기를 조금 어무려주는 느낌으로 리본처럼 왔다 갔다 해주시면 돼요. 묶는 것처럼 이렇게 가운데 당겨주시면 됩니다. 자, 그리고 마무리. 그냥 적당한데 심지실 걸어서 뽀글이를 걸지 않도록 하시고요. 걸어서 이 끝쪽에 있는 실을 한 번, 두 번 이렇게 하면 자연스럽게 매듭이 지어집니다. 자, 그리고 실을 이제 감춰주는 거는 적당히 왔다 갔다 하면서 한 번, 두 번 이 정도만 하고요. 잘라주시면 여기 실꼬리도 잘라주시고 처음 시작 단계 실꼬리. 자, 요것이 이제 장식 효과도 되고요. 양쪽으로 구멍이 뚫려 있잖아요. 여기로 양쪽으로 이곳으로 우리 조임끈을 집어넣을 거예요. 이쪽으로 조금 빡빡하지만 크게 이게 느슨해야 될 이유는 없거든요. 자, 이제 끈을 집어넣겠습니다. 자, 그 다음 과정이 이제 요 끈을 좀 더 유연하게 만들기 위해서 요것은 여러분들이 하셔도 되고 안 하셔도 되는 과정이에요. 저는 끈이 좀 더 유연하게 해서 마지막에 끈을 이제 묶어버릴 생각이거든요. 묶어버릴 생각이고, 이것이 너무 좀 빳빳해서 이게 빳빳한 경우에는 이게 좀 이렇게 들려요. 그래서 저는 좀 더 유연하게 하기 위해서 이 부분의 심지를 다 몽땅 빼버릴 거예요. 그럼 빼는 방법은 해체하지 않아도 이런 벤치가 있으면 돼요. 벤치. 그럼 여기 심지실을 딱 잡고요. 조금 힘을 줘서 빼주시면 되거든요. 이게 몽땅 한꺼번에 빠지지 않으면 가장 중앙에 있는 심지실부터 빼주셔도 되고요. 힘을 조금 쓰셔야 될 거예요. 자, 이렇게 하면 심지실이 빠집니다. 제가 이제 매듭할 때 매듭실을 이용해서 뭔가를 만들 때 가끔 여기 과하게 심지가 들어가 있어 가지고 심지실을 빼가지고 사용하는 적이 가끔 있었거든요. 여기 안에 가장 가운데에 있는 심지 요거부터 먼저 한번 빼보세요. 한꺼번에 다 못 빼면 요거는 잘 빠지거든요. 이렇게 쭉 잡고 벤치를 잡고 쭉 하시면 자, 이렇게 심지가 빠집니다. 그리고 이제 남아있는 심지 빼시면 돼요. 자, 요거는 제가 속에 심지만 꺼내고 나머지 주변에 있는 심지를 빼려고 하니까 여기서 지금 군데군데서 이렇게 박음질이 같이 돼가지고 이렇게 빠지질 않아요. 근데 이제 가장자리 여기만 이제 심지를 지금 빼놓은 상태고요. 그리고 다른 거는 제가 다 무리 없이 뺐거든요. 샘플 뜰 때 요런 것도 다 지금 빠져 있어요. 그래갖고 말랑말랑합니다. 둥근 형태만 고정한 채 이렇게 말랑말랑하고요. 여기도 심지를 다 뺐거든요. 근데 유독 이것만 지금 빠지지가 않네요. 그래서 일단 제일 가운데 있는 심지만 뺀 상태예요. 이대로 그냥 하겠습니다. 끈을 뜨도록 할게요. 가방끈 조금 와이드한 가방끈을 만들겠습니다. 꿰매줄 수 있는 실 적당히 에어 남기시고요. 한 30cm 정도 남기시면 될 것 같아요. 사슬 30개 합니다. 그대로 짧은뜨기 할 거고요. 자, 여기 손에 이렇게 감각으로 짧은뜨기 하시면 됩니다. 뽀글이를 젖히면 보이긴 해요. 이렇게 기둥사슬 하나,
첫 번째 사슬 그 밑에 매듭 느껴지고 그 다음 요것은 그 다음에 오목하게 느껴지는 부분은 기둥사슬. 기둥사슬을 지나면 약간의 매듭이 느껴집니다. 그 다음이에요. 자, 여기서부터 짧은뜨기 30개. 항상 짧은뜨기 하고 나면 바로 옆에 있는 매듭을 지나서 그 다음 매듭으로 이동한다고 생각하시면 돼요. 손으로 감각적으로. 그리고 그 다음 매듭 잡고 또다시 짧은뜨기 하시면 됩니다. 도저히 매듭을 손으로 감각으로 못 잡겠다 싶으신 분들은 이렇게 코를 보실 수도 있어요. 이렇게. 어떻게 보면은 처음에는 코를 보고 하시는 게 좋고요. 그 다음 단부터 올라가면 감각적으로 우리 촉감으로 금방 코를 찾아서 하는 게 좀 더 쉽습니다. 코에 이렇게 전면을 보시면 보이죠? 이렇게. 짧은뜨기 30번 했습니다. 자, 사슬 하나 편물 돌려서 다시 30번의 짧은뜨기를 하겠습니다. 자, 이렇게 해서 뜹니다. 자, 2단 다 떴습니다. 그 다음 다시 한번 사슬 하나 3단 뜨겠습니다. 똑같아요. 방법은. 끝까지 뜨겠습니다. 자, 4단입니다. 똑같이 짧은뜨기를 한 단 더 떠주세요. 총 4단까지 뜹니다. 물론 이 스트랩의 경우 여러분들이 너비 조정을 하셔도 괜찮아요. 자, 이렇게 했는데요. 자, 요 끈의 경우에 그대로 사용을 하셔도 되고요. 이게 너무 이제 이렇게 좀 늘어나는 게 있잖아요. 편물의 경우. 그래서 여기서 그냥 빼뜨기로 한 바퀴 뜰 거예요. 빼뜨기로. 자, 옆으로 건너갑니다. 적당히 바늘 넣어서 빼뜨기로 건너갑니다. 어차피 이 부분은 꿰매주는 부분이기 때문에요. 자, 여기서부터 코를 찾으려고 너무 노력하지 않으시는 게 좋을 것 같아요. 그냥 우리가 일정한 간격으로 빼뜨기 한다고 생각하시고 이렇게 하시면 됩니다. 중요한 부분이 아니거든요. 코 찾다 보면은 스트레스 뻗치면 뜨기 싫어지잖아요. 그래서 그냥 적당하게 일정한 간격으로 해주시면 되겠죠. 너무 땀이 넓어도 안 되고 좁아도 안 되고 편물에 큰 무리가 없는 범위에서 일정한 간격으로 빼뜨기 해주세요. 여기는 또 시작 사슬이라서 더더욱 코를 찾기 어려우실 수도 있거든요. 근데 우리가 빼뜨기를 하는 이유는 가방끈이 쭉쭉 늘어나지 않도록 하기 위해서 이렇게 빼뜨기를 합니다. 자, 이렇게 한쪽 그대로 이제 뜯습니다. 그리고 옆으로 건너갈게요. 그대로. 여기는 4단이기 때문에 그냥 빼뜨기 4번만 한다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자, 이렇게 해서 끝까지 뜹니다. 빼뜨기를 하시게 되면 조금 더 단단해집니다. 자, 끝까지 빼뜨기 했습니다. 그리고 잘라주세요. 꿰매줄 실 남기고요. 돗바늘에 끼워주세요. 이제 가방에 연결하겠습니다. 자, 여기 보시면
우리가 세코, 네코 이렇게 건너갔잖아요. 자, 여기 세코, 여기가 네코네요. 네코 쪽에다가 안쪽에다가 넣고요. 자, 여기 옆에 구멍이 여기 있거든요. 그 다음에 여기 옆에 여기 있습니다. 요 사이에다 이렇게 딱 넣어주세요. 네코 자리에 넣습니다. 이렇게. 그리고 나중에 조임 스트링이 이렇게 나와서 이렇게 지나갈 거예요. 자, 그대로 들어가서 자, 여기를 꿰매줄 거예요. 너무 바짝 당기면요, 요 박음질 표시가 바깥에서 나거든요. 너무 바짝 당기지 않도록 해주시고요. 그리고 요 가운데 쪽으로 한번 요렇게 해주겠습니다. 다시 실을 이 가운데 쪽으로 바늘을 가져와서 자, 이렇게 하면 바깥에서도 별로 티가 나지 않는데요. 예를 들어서 너무 바짝 당기고 하면 요런 뽀글이들이 빨려 들어가면서 좀 표시가 나니까요. 그거 조심하시면 되고, 이제 마무리합니다. 자, 한 번 더 걸어서 이렇게 심지실을 걸어 주셔야 돼요. 자, 두 번 감아서 자, 그러면 매듭이 지어졌고요. 실은 감춰 주겠습니다. 자, 이런 방법으로 반대쪽도 달아주시면 되고요. 자, 이렇게 달아주면 됩니다. 요 끈 길이는 원하시는 대로 조정하시면 되는데요. 끈을 이렇게 접었을 때 바깥으로 노출되는 부분이 접었을 때 약 9cm 정도? 조금 더 짧아도 되고요. 자, 안으로 들어가는 부분이 어느 정도는 좀 있어야지 가방에 힘이 잡힙니다. 딱 반대쪽인데요. 반대쪽도 마찬가지로 짧은뜨기 4개 한 공간. 자, 여기 구멍이 있거든요. 요 구멍과 구멍 사이로 가방이 딱 자리를 잡을 수 있도록 해주시고요. 이 정도 나오게끔 합니다. 요 가운데서 이렇게 먼저 올라갈게요. 가운데서 가방 테두리까지 그대로 홈질러 올라갑니다. 자, 여기서 가장자리 테두리. 네, 요 바늘로 꿰맬 때요. 이 뽀글이 실이 많이 잘 걸리거든요. 바늘이 아무래도 우리 코바늘보다는 조금 더 가늘잖아요. 그러니까 그게 조금 자, 이렇게 해서 요 바늘을 넣으실 때 뽀글이 실이 걸리지 않도록 최대한 좀 이렇게 조심하시면서 하셔야 돼요. 이제 마무리 하겠습니다. 이번에도 꼭 뽀글이 실이 자꾸 걸려요.
자, 실이 약간 좀 타이트한데, 자, 한 번만 감아도 괜찮아요. 자, 그리고 이제 실 숨겨주면 됩니다. 자, 이렇게 해서 이제 가방 끈을 달았어요. 자, 이제 끈을 한번 넣어볼게요. 조임 끈을. 스트링을 넣는 방법을 제가 두 가지로 알려드릴게요. 요거는 이제 스트링, 요 가죽 스트링 안에 심지를 빼서 조금 말랑말랑한 끈이고요. 이런 끈의 경우에는 여기가 이렇게 깔끔하게 됩니다. 이렇게 깔끔하게 넣어서 안쪽에서 끝과 끝을 이렇게 묶어주는 방법이 있고요. 이제 요거는 이제 요 심지를 뺀 가죽 스트링 경우에 이렇게 하면 이제 여기도 깔끔해지거든요. 요 경우에는 심지실이 요 바깥에 박음질이랑 같이 박음질이 돼가지고 심지가 빠지지가 않아요. 그래서 요거는 좀 다른 방법으로 하려고 생각을 합니다. 먼저 앞뒤를 정한 다음에요. 자, 요거를 뒤쪽으로 할게요. 뒤쪽에 가운데 2개 이쪽으로 넣고, 그리고 요 끈 쪽에 가가지고는 안쪽으로 끈이 들어갑니다. 그리고 끈 옆에 있는 구멍으로 나오고, 그래서 앞쪽 정면 가운데 쪽으로 나옵니다. 자, 이렇게 해놓고요. 반대쪽도 똑같이 들어가서 나오고, 끈 있는 데 가서는 안쪽으로 들어갑니다. 자, 이렇게 했어요. 이렇게 하고 난 다음에 여기다가 이제 무드볼을 끼워 주겠습니다. 물론 뭐 여기 장식 효과가 없을 때는 이대로 해서 이거를 묶어 주셔도 괜찮아요. 근데 저는 이제 이걸 활용하기 위해서, 자, 양쪽 구멍으로 요 스트링을 넣어 주세요. 들어가는 게 너무 느슨해도 안 됩니다. 자, 이렇게 한 다음에 이쪽도, 자, 이렇게 넣었어요. 그리고 여기서 매듭을 지어서 매듭이 보이지 않도록 할 거예요. 여기까지 심지는 제가 제거한 상태예요. 자, 이렇게 해서 완성을 하였습니다.